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친지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다중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게임방이나 여학생들은 노래방 절대 가지 않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다중시설을 이용한 후 방역 지침을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도 그와 관련된 처벌이나 또는 벌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아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직접적인 피해는 다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학교 어떤 학생이든지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와 관련된 모든 학생들이 그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학습권에 굉장히 큰 침해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학생들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2차 함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차 함수까지가 1학기에 우리가 마쳐야 될 내용입니다. 일단 함수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면은, 자, 함수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함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함수. 자, 함수란, 빨간색입니다. 자, 함수란 무엇을 함수라고 한다? 영어로는 펑션. 자, 어떤 걸 함수라고 하죠? 이론적 설명은 그렇습니다. x라고 하는 값이 하나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y의 값도 자,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 x라고 하는 값은 일정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은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만, 두 개도 아니고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때 수학적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고, 그렇죠? 이와 같은 관계를, 즉 y는 fx로 나타내고, 이때 우리는 y를 뭐라고 하죠? y를 x의 함수라고 하자. 함수.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문자 x하고 y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또는 사용했던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변하는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은, 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다음 같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보입니까? 옆에 공간은 좀 많이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자,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자, 한번 내용을 좀 써보도록 합니다. 인쇄를 좀 하려다가 그래도 여러분들도 같이 노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지름의 길이가 100이라고 합시다. 100mm인 자, 원 모양의 뭐가 있다? 웨이퍼. 우리 요즘 반도체가
우리 국가를 먹여 살려주는 산업이죠. 웨이퍼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S 밀리미터만큼 긴 원 모양의 웨이퍼의 넓이를 y 밀리미터라고 하자. 자, 이때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엇을 물어봤죠? 자,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이걸 맨 처음에 물어봤죠?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의 넓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mm인 원 모양의 웨이퍼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x mm만큼 긴 원의 웨이퍼 넓이를 y mm라고 하자. 이때 첫 번째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그림을 통해서 나타낸다면은, 자,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원이 주어져 있죠. 자, 이와 같은 원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것은 반지름 길이가 얼마입니까? 100mm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긴, 요거에서 얼마만큼, 이만큼이 더 길어난 다음과 같은 원을 똑바로 그려야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원이 잘 안 그려지죠. xm인, 자, 요만큼 늘어난 요 전체에 대한 넓이를 우리가 y mm라고 할 때 x하고 y 사이 관계식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죠. 자, 이 전체에 대한 넓이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y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 곱하기 원주일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파이 r 제곱, 그죠?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가? 파이는 단, 원주일 파이는 뭐라고 놓자? 3으로 놓고 계산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주일 대신에 파이는 3으로 집어넣고, 자, 반지름 뭐가 됩니까? 100에서 x를 더한 것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100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 간단히 하면 뭐가 되냐면은, 자, x의 제곱인데 이걸 일단 3을 없다고 생각하고 100 더하기 x의 제곱을 풀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100x 제곱에 더하기 200x 더하기 1000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3을 곱한 거니까 3x 제곱에 더하기 얼마 됩니까? 200이니까 200에다 3을 곱하니까 600x 더하기 1000에다가 3을 곱하니까 30,000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요것은 뭐에 대해서, 자, 요것은 뭐에 대해서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x에 대한 또는 x에 관한 x에 대한 2차식이죠. 차식. 무엇이? y가. 자, 그래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98페이지 교과서 맨 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y가 x의 함수인지를 물어봤죠. 함수인가?
자, 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한 내용이죠. 함수는 무엇이다? 자, 주어져 있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떤 값이?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 오직 하나씩 자, 대응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x와 y 관계식 중에서 y는 3x제곱 더하기 600x 더하기 3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이 주어져 있을 때 x 값이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경우에, 즉 주어져 있는 그림의 것처럼 어떤 x 값이 변하면은 y 값도 거기에 따라서 변하죠. 근데 그 값이 오직 한 개씩만 정해지겠죠? 그렇죠? 즉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즉 y는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 y는 x의 함수가 된다. 함수가 된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수학적 용어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y를 x의 함수라고 하는 걸 y는 fx라고 나타낸다고 했었죠?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자, 결론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1과 2에 의해 이와 같은 문제의 사항은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y가 x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거고, 또는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거고, 두 번째, y가 x의 함수로 또는 함수화 될 때 우리는 그때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과 같은 것을 2차 함수라고 한다. 자, 첫 번째, 방금 전에 했죠? 첫 번째,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를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한다.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첫 번째, y가, 조금 움직인다. y가 뭐야? x의 함수이다. x의 함수이다. 자,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y가 x의 2차식이다. 즉, 2차식 형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꼴로 나타내지죠. 물론 여기서 a하고 b하고 c하고는 어떤 거다? 향수이고,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다? y가 x의 2차식으로 나타내어진다. 그죠? 자, y가 x의 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fx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 즉 조건 1과 2를 만족할 때 자, 우리는 y를 뭐라 합니까? y를 x에 또는 x에 대한 또는 2차 함수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고 교과서 페이지 보게 되면 98페이지에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1번, 문제 2번, 3번까지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아라. 첫 번째, 1번 y는 x 가로고 x 빼기 가로 닫고 더하기 3. 2번 y는 x분의 2. 3번 y는 3x 빼기 1. 4번 h는 가로고 t 빼기 1 가로 닫고 제곱. 자, 2차 함수는 몇 번과 몇 번이죠? 1번과 4번이죠. 그죠? 3번은 1차 함수입니다. 2번 같은 경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라고 하는 형태로 배웠겠죠? 그죠? 다음 문제 2번. 다음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이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1번 밑변의 길이가 2x cm, 높이가 x 더하기 3cm인 삼각형의 넓이 y 제곱 cm. y 제곱 cm. 자,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문제 2번에 1번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 y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니까, 자, 2x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x 더하기 3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나타냅니까? x에다가 x 더하기 3. 뭐가? y가. 자, 이 참수 맞죠? 그죠? 물론 이걸 풀어 크게 되면 y는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됩니다. x 값이 하나씩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로지 하나씩만 정해지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1시간에 10km로 x시간 달린 거리 y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문제는 시간과 거리와 시간과 속력과 거리와의 문제. 거리 y는 뭡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속력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x니까 10x, y는 10x. 2차함수? 아니죠. 1차함수죠. 다음 세 번째. 자, 꼭지점의 개수가 x개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죠? 뭐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거 하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맨 처음에 사각형인 거 n이 얼마인 거 4일 때는 몇 개다?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 몇 개다? 해가지고 몇 개? n각형까지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여기서 꼭지점 개수니까 삼각형부터 나와야겠네요. 삼각형. 조금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n이 삼각형, 이각형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삼각형일 경우에는 대각선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굉장히 괜찮은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문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가고 오고 하나에 두 개씩. 여기는 하나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못하죠. 한 개, 두 개. 2로 나눠야죠. 여기는 하나에서 하나, 두 개. 5에서 뭘 뺍니까? 3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n에다가 그 다음에 n 빼기 3 이렇게 하면 n 빼기 3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긴 두 개, 여긴 한 개. 그죠? n 빼기 3인데 그죠? 이 몇 개니까 하나, 여기도 둘,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둘, 두 개 나. 5에서 3을 빼야지 두 개 나오죠? 여긴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뭘로 나눠야 됩니까? 2로 나눠야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y는 대각선의 개수를 x라고 넣으니까 y는 2분의 x에다가 x 빼기 3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 해석하게 되면 2분의 x제곱 빼기 3x가 됩니다. x 값이 하나씩 정해짐에 따라 y 값도 하나씩 정해지죠. 이 참수 맞습니다. 다음 3번 문제. 1m 높이 발사대에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 초후의 높이를 ym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쏘아 올린 지 1초 후에 물높이를 구하라. 자, 3번 문제에서는 자, 뭐만 대입하면 됩니까? x 값 대신에 y는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에서 뭐일 때의 값? x가 1일 때의 y 값 구하는 거죠. y 값 얼마 됩니까? 1 대입하면은 얼마 됩니까? 11에서 5를 빼니까 y는 6이 되죠. 그러므로 몇 미터? 6m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 교과 페이지 100페이지로 진행합니다.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서 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2차 함수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표를 x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을 나타낸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x값이 마이너스 1, 0, 1, 2, 3. 자,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마이너스 3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개의 숫자가 올 수가 있겠죠? 값이 올 수 있겠죠? 자,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값은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9, 4, 이거 대입 못하는 학생들 없겠죠? 1, 4, 9. 그렇죠? 자,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프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값은 얼마입니까? 9입니다. 9니까 마이너스 3일 때 9가 되니까 뭐 한 대략 요 정도의 점을 찍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4가 됩니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 0일 때는 0. 점을 굉장히 좀 크게 찍어서 나타내겠죠? 2일 때는 1. 2일 때는 4. 4. 3일 때는 9입니다. 9. 9.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래프입니다. 자, 일단 그래프가 무엇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무엇이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x값에 대응하는 이와 같은 값들에 대해서 y값이 존재하겠죠? 그와 같은 점들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들의 모임. 자, 지금 x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으로 주어져 있을 때의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좌표값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값 사이에서 뭐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세하게 그리면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5 이런 것들을 x값으로 정한다면 여기는 뭐가 돼? 뭐 6.25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2.25. 그 다음에 0.5의 제곱은 0.25. 그죠? 0.5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0.25. 여긴 뭐,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2.25. 2.5의 제곱은 6.25.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니까, 2와 3 사이에 가운데 점이 되겠죠? 거기에서 6.25니까 이게 7입니다. 7. 7이고, 그 다음에 이게 6.5가 되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무엇인지 몰라도, 요 정도 점을 지날까요? 마이너스 1.5는 얼마입니까? 2.25니까, 마이너스 1.5는 2.25니까, 2, 3, 2.5,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죠? 그 다음에 0.5는 0.25니까, 그죠? 0.25니까 이게 1, 2, 그 다음에 요 정도 조금도 되겠죠. 나머지 이 양의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는 6.25, 6, 7 중간 요 5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대한 x의 값이 어떤 값 전체로 이 값 전체로 확대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2와 3 사이에도 2.5 말고 여러 개의 숫자가 올 수 있죠. 그 숫자가 몇 개 온다? 모른다.
죽을 때까지 카운팅을 헤어도 그 값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값들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내야지. 조금 더 굵은 색으로 좀 나타내 봐야겠네요. 자,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교실이고 교탁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다음과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살펴봤죠? 첫 번째,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고, 좀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죠? Y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자, 무슨 말이냐? 이걸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게 되면 포개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뒤에 가가지고는 대칭축. 요즘엔 대칭이란 말을 하지 않나요? 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축은 어디다? Y축이다. 즉,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포개진다. 자, 이걸 저 뒤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또 축의 방정식은 어디냐? 자, 축의 방정식은 어디냐? 자, 축의 방정식은 뭐 된다? 자, x는 0이 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그래프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자, 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을 때,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 자, 여기 이 볼펜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 x의 값이 증가할 때, x의 값이 요 점과 요 점을 놓고 볼까요? x의 값이 또 요 점과 요 점을 놓고 볼까요?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감소합니다. 즉,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어떡하냐? 감소한다. 자, 그런데 x의 값이 0보다 클 때, 즉 볼펜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그래프는 이 두 개의 점을 비교했을 때 x의 값이 요만큼 갈 때 y값은 여기부터 이만큼 가는 거죠. 즉 x의 값이 증가할 때 y값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한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자, 이런 그래프의 형질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x 값이 이 두 개의 점을 봤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면 비교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하게 되면 기준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증가라고 하는 전제에서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형질 세 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01페이지 문제 1번에 대해 가지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제외하고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럼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x의 값이
원점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원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y값은 전부 다 어떻게 x축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하니까 조금은 당황스럽네요. 자, 교과서 페이지 101페이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페이지 102페이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려가면서 그래프의 형질을 이끌게 되면은 뭐 그래프의 형질에 대해서 큰 어려움 없이 기본 형질을 좀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수업 내용보다는 너무 많은 부분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설명도 그렇게 굉장히 좀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직접 그려 봄으로써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형질을 이끌어 내면 그래프 이차 함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교과 페이지 102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